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국인 16호 프리미어리거가 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황의조 선수, 보르도를 올여름에 떠나는 것은 확실시되고 있지만 행선지가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최근 프랑스 매체 레키프의 보도를 통해서 보르도가 프리미어리그의 노팅엄 포레스트와 이적료 합의를 마쳤고 황의조 선수의 개인 결정만 남았다. 또 노팅엄 포레스트 뉴스에서는 곧 황의조 선수가 영국으로 이동해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까지 나왔었는데요. 사실 이 메디컬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은 취재로 확인된 부분이 아니라 예측과 전망, 추측 기사였던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구단 간의 이적료는 맞춰졌지만 황의조 선수가 노팅엄햄을 거부하면서 현재 협상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그리고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맨유와 첼시의 공격수, 미드필더, 수비수 보강 상황은 어떤지 황의조 선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리미어리그 최신 이적설 총정리하고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황의조 선수의 상황에 대해서 현재 프랑스에서 최고 공신력을 자랑하는 레키프가 보도하고 있는데요. 황의조 선수가 올림피아코스로 가는 것에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거절한 상황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왜 올림피아코스냐? 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노팅엄과 올림피아코스의 관계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바로 같은 구단주가 운영하는 팀이기 때문인데요. 보도 내용 원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 울버햄프턴에 이어 노팅엄 포레스트가 보르도 스트라이커 황의조 영입을 위해 공식 제안을 했다. 잉글랜드 클럽 노팅엄은 황의조와 계약한 뒤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보낼 계획이다. 올림피아코스는 노팅엄 포레스트 구단주가 운영하는 또 다른 팀이다. 하지만 황의조는 이 임대 제안에 흥미가 없다. 노팅엄이 황의조 선수를 영입하려는 이유가 일단 현재 스트라이커가 급한 올림피아코스로 임대를 보내고 올림피아코스의 상황을 해결하고 추후에 조금 더 이제 노팅엄에 필요한 상황이 되면 그때 콜을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에 황의조 선수가 염원하던 프리미어리그 진출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 슈퍼리그를 뛰어야 하고 유로파리그를 뛰어야 한다면 이미 지난 시즌 프랑스컵 우승팀인 낭뜨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유로파리그가 아니라 챔피언스리그를 원하고 챔피언스리그보다도 프리미어리그 도전을 원하는 황의조 선수의 그런 의지와 부합하지 않는 오퍼였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원문 내용을 더 살펴보면요. 황의조 이적 사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마무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올 여름 프랑스 리그앙의 절반에 가까운 팀들을 포함해 많은 팀들이 황의조 영입을 문의했다. 보르도에 최적의 제안을 한 팀들은 프랑스 팀들 뿐이다. 잉글랜드 클럽과의 협상은 어렵게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울버햄튼과 노팅엄 포레스트의 제안이 있었다. 승격팀 노팅엄은 황의조를 올림피아코스로 임대 보낼 계획으로 제안을 했다. 에반젤로나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두 클럽을 모두 소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의조는 그리스에서 뛰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 황의조는 보르도와 계약이 2023년에 끝나며 아직 보르도와 노팅엄의 협상은 끝나지 않았다. 알려진 대로 울버햄프턴이 200만 유로에 100만 유로 추가 옵션 제안을 했어요. 보르도가 원하는 조건은 40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정도인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400만 유로에 옵션 100만 유로 정도를 채워줬던 조건을 했기 때문에 구단 간의 의지는 부합했지만 노팅엄의 계획이 말씀드린 대로 올림피아코스로 보낼 예정이기 때문에 어그러진 것이죠. 노팅엄이 쓴 이적료도 올림피아코스로 임대 보내면서 어느 정도 같은 구단주지만 구단 간의 회계를 맞출 수가 있고 그런 부분 속에서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 구단주가 두 클럽에서 황의조 선수를 활용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은데 황의조 선수의 생각은 역시 그리스로 갔다가 프리미어리그 가는 것은 본인의 전성기를 낭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올림피아코스로 갔다가 노팅엄으로 돌아왔을 때 노팅엄이 프리미어리그에 남아있을지 알 수가 없죠. 올 시즌에도 강등 후보로 꼽히고 있는 팀인데 다음 시즌에 과연 올 수 있을까? 온다면 자리가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황의조 선수의 옵션에 노팅엄이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리스 사업가로 미디어 재벌인 에반젤로스 마리나키스는 프로필에 나와 있는 대로 올림피아코스와 노팅엄을 공동 소유하고 있고 공동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팅엄은 지난 시즌 EFL 챔피언십 잉글랜드 2부 리그 4위를 차지하면서 승격 플레이오프에서 우승해서 간신히 올라왔거든요. 물론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 주말 웨스트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깜짝 승리를 거두면서 잔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지만 이 팀이 굉장히 오랜만에 프리미어리그에 돌아온 데다가 여전히 승격팀으로서 객관적인 전력은 떨어지는 편이라서 다음 시즌을 보장하고 그 다음 시즌 생각해서 오기에는 위험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인범 선수가 입단한 그 올림피아코스인데요. 올림피아코스 같은 경우에는 황인범 선수를 영입한 것을 통해서 한국 선수들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보여줬고 황인범 선수가 이제 중앙 미드필더나 공격형 미드필더로 오가면서 경기를 할 텐데 최전방 공격진에 좀 공백이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라고 할 수 있는 엘 아라비가 만 35세로 이제 황혼기를 맞이했고요. 아메드 하산 선수가 9번 등번호를 달고 뛰고 있는데 엘 아라비보다도 날카로운 모습을 못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부바카르 카마라 같은 경우에 부상으로 빠져 있거든요. 결국엔 황의조 선수를 영입해서 주전 공격수로 세우고 황인범 선수와 호흡을 맞추게 하려는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황의조 선수는 올림피아코스로 갈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노팅엄 포레스트로 가기가 어렵게 된 상황인데요. 일단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왓포드 공격수인 엠마누엘 데니스가 이미 합류를 했죠. 나이지리아 대표 공격수로서 이미 합류해 있던 아워니 선수와 함께 또 호흡을 공격에서 맞출 수가 있는 선수고, 게다가 이 상황에서 브라이튼을 떠날 것이 매우 유력한 닐 무페이 선수가 1,500만 파운드 조건으로 노팅엄과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공격수 영입에서 다른 선수들이 우선순위에 와 있다 보니까 황의조 선수는 후순위라고 볼 수 있고, 또 이 선수들이 내년 여름에 또 떠날 수 있는 상황들, 팀이 강등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 속에서 황의조 선수를 쓰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황의조 선수의 시야에 현재 노팅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의조 선수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유럽 팀들, FC 포르투를 포함해서 프리미어리그의 울버햄튼, 노팅엄, 풀럼, 그리고 프랑스 리그앙에 4개 팀이 있는데요. 트로아, 스트라스부르, 그리고 브레스투 이런 팀들이 나오고 있고, 리그앙의 절반에 가까운 팀들이 관심을 보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미 마르세유도 관심을 보였다가 지금은 다른 선수를 이제 채웠고, 낭트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리그앙에서는 충분히 황의조 선수가 검증을 했고 지켜봐 왔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나 황의조 선수는 새로운 도전, 좀 더 높은 수준의 리그를 가고 싶어하고 있죠. 미국 메이저리그의 미네소타도 오래전부터 거액의 제안을 하고 있지만 황의조 선수가 유럽 빅리그 도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옵션은 아닌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현재 울버햄튼과 풀럼이 황의조 선수가 가장 갈만한 선택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울버햄튼을 황의조 선수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 현재 스트라이커 보강이 필요합니다. 포르투갈 대표팀의 윙어인 곤살로 게데스가 합류했지만 풀럼과의 경기 교체로 나왔을 때 별달리 좋은 모습 보이지 못했었고, 이 선수도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거든요. 멕시코 대표 공격수인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 중인 가운데 이 선수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통 9번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없어요. 황희찬 선수를 가짜 9번이라든지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9번으로 전방에 기용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황의조 선수가 온다면 히메네스와 이 자리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2선 공격수 자리가 오히려 많아요. 게드스, 네투, 포덴스, 깁스화이트, 그리고 황희찬 선수까지도 2선에 내려올 수가 있고,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다마 트라오레라는 윙어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9번 자리에 많은 공백이 있다. 그래서 울버햄튼이 유력하고, 풀럼 같은 경우도 미트로비치 선수의 백업 공격수로 브라질 출신의 호드리그 무니스가 있는데, 이 선수를 좀 믿고 가기에는 풀럼도 조금 아쉬운 면이 있어요. 하지만 미트로비치가 워낙 확고한 주전 공격수다 보니까 오히려 라울 히메네스와 경쟁보다 미트로비치와의 경쟁이 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울버햄튼으로 가는 것이 조금은 유력한데, 이 상황은 사실 울버햄튼이 아주 큰 적극성이라든지 이적료를 맞춰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지켜봐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결국 황의조 선수는 프리미어리그 진출을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기다려보고 조건을 볼 텐데요. 울버햄튼으로 결국 갈 수 있을지 아니면 제3의 팀이 등장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에버튼 같은 경우도 현재 앤서니 고든을 가짜 9번으로 쓰고 있는 가운데 또 첼시가 고든에 오퍼를 했잖아요. 결국에는 공격 라인에 고든까지 떠날 경우에는 한 명이 아니라 2명의 영입이 필요하고, 그런 가운데 살로몬 론돈이라는 자원이 있긴 해도 젊고 한참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황의조 선수 쪽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사우스햄튼 역시 채 아담스가 계속해서 이적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엘 유누씨 한 명만 믿고 가기에는 아담 암스트롱도 그렇고 유누씨도 그렇고, 이번에 보르도에서 넘어온 세쿠마라가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좋은 선수가 없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적 시장 막판에 황의조 선수를 위해 움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 여름 프리미어리그 이미 개막하고 2경기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적 시장에 많은 소문들, 또 큰 소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에릭 텐하흐 맨유 감독이 최근 2연패 끝에 결국엔 팀을 대대적으로 쇄신해야겠다. 무엇보다 팀 분위기를 해치고 있고 동료들과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호날두 선수 잔류시키고 싶었지만 내보내야겠다라고 마음을 바꿨고, 맨유 구단 쪽에서도 물론 글레이저 패밀리는 호날두의 잔류를 원하지만 좋은 오퍼가 온다면 보내주겠다라는 것으로 방향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호날두가 연결되고 있는 팀인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선수 맞교환에 가까운 협의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브라질 대표 공격수인 마테우스 쿠냐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확고한 주전을 차지하지 못한 가운데 맨유가 5천만 유로에 가까운 거액을 베팅한 것 같습니다. 4,200만 파운드로 협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마테우스 쿠냐 자체가 아틀레티코에 남아서 경쟁하고 싶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협상이 쉽지는 않지만 호날두를 내보내는 상황이 된다면 얼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더 타임즈에서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탈리아 이적 시장의 최고의 전문가인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호날두의 상황을 소개하면서 호날두의 에이전트 조르제 멘데스가 계속해서 호날두가 챔피언스리그에 나갈 수 있도록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한 팀들과 협상, 이적 해결책을 찾고 있는 상황이다. 호날두의 최우선 목표는 맨유로 올여름에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고요.
또 파브리치오 로마노는 이 상황과 맞물려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일단 5천만 유로의 이적 제한이 올 경우에만 마테우스 쿠냐를 내보낼 생각이 있는데 맨유도 적극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지금 브라이튼전에 이어서 브렌트포드전 0대4 참패를 당했고 리버풀과 경기까지 3연패의 위기에 빠져 있거든요. 대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특히 미드필드 보강이 필요하다는 얘기 속에 유벤투스의 프랑스 미드필더 아드리엥 라비오와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라비오가 요구한 개인 조건이 과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일은 없던 것이 됐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 브라이튼에서 최근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미드필더 카이세도 선수를 맨유가 노리고 있다는 소식이 있는데요. 다만 브라이튼이 돈을 얼마를 주더라도 핵심 선수인 카이세도를 내줄 수 없다. 이미 비수마 선수를 토트넘으로 이적시킨 가운데 카이세도까지 나가면 브라이튼조차도 올 시즌의 프리미어리그 잔류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돈의 문제가 아니라 전력의 문제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호날두 선수가 첼시로 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소문들도 많이 있었지만 현재 그 상황은 거의 일단락된 것 같고요. 현재 첼시가 원하고 있는 스트라이커는 바르셀로나에서 보낸 지난 반년 동안 부활을 보여줬던 피에르 에베릭 오바메양 선수입니다. 아스날의 주장이기도 했던 런던 더비 라이벌이지만 오바메양을 데려오겠다라는 첼시의 의지가 확고한 상황인데요. FC 바르셀로나는 이미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영입했기 때문에 3천만 유로 이적료를 준다면 보내줄 수 있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차비 에르난데스 감독은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공격수이자 또 함께도 뛸 수 있는 오바메양을 잔류시키고 싶고 오바메양 역시 프리미어리그에서 조금 어려움을 겪다가 바르셀로나에 와서 회복을 했잖아요. 바르셀로나에 남고 싶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 딜이 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게다가 첼시는 수비라인 보강도 추진하고 있는데 레스터시티의 웨슬리 포파나 선수와 개인 조건에는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레스터시티가 이적료로 8천만 유로 이상을 원하고 있는 부분 거의 이제 나폴 세일에 가까운 반응인데 이 협상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절친으로 유명한 델리알리 선수 결국에는 에버튼에 와서 자리를 못 잡았습니다. 에버튼의 첫 두 경기에서도 실망스러운 경기력을 보이다 보니까 이적이 얘기되고 있는데요. 터키 클럽 베식타스와의 협상이 매우 순탄하게 진행되고 있고 델리알리는 베식타스에 가서 조금은 낮은 리그에 가서 부활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중앙 미드필드 라인 강화를 위해서 파리 생제르맹에서 주전 경쟁에 밀린 가나 게에 선수 영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협상이 역시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곧 공식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에버튼이 해리 윙크스와 연결이 되고 있었는데 게의 영입 가능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해리 윙크스는 다른 팀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여름 이적 시장 최대 화두는 역시 맨유가 부활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올 수 있을까인데요. 맨유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에 리버풀과 홈 경기로 연패 탈출을 노리지만 쉽지 않아요. 리버풀도 초반 2연무로 이번 경기 승리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맨유는 하상 최악의 출발 속에 이번 경기를 만약에 참패를 한다면 에릭 테나 감독을 조기에 경질시킬 수도 있다.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영국 일간지 익스프레스에서 나왔거든요. 그레이엄 스네스 리버풀 레전드가 토크 스포츠에서 나와서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 3라운드도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토트넘은 8월 20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황희찬 선수의 울버햄튼과 코리안 더비를 펼치고요. 이날 밤 11시에는 에버튼 대 노팅엄, 풀런 대 브렌트포드, 레스터 대 사우스햄튼, 팰리스 대 아스톤빌라의 경기가 이어집니다.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 라이벌로 아주 좋은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아스널은 8월 2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본머스와 원정 경기를 치르고요. 첼시는 8월 21일 밤 10시에 리즈와 원정 경기 치릅니다. 말씀드린 대로 맨유는 8월 23일 화요일 새벽 4시 가장 마지막 경기를 리버풀과 홈 경기로 치르고요.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는 8월 22일 월요일 0시 30분 뉴캐슬과 원정 경기 치릅니다. 흥미진진한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소식 한준TV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